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레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주말에는 추모 행사도 이어집니다. 돈을 내고 대체 인력을 구해야 휴가를 갈 수 있는 노동자들의 실종된 쉴권리 연속 보도, 휴가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융복합형, 창의형 인재 양성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되면서 대학 수시 전형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악화일로에 놓여 있는데요. 모레로 서거 10주기를 맞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대북 햇볕 정책 등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유철웅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 정부도 맞불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고 앞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일본의 사죄를 처음으로 문서에 남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지적하면서도 미래의 공동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일본 내 양심 세력을 움직였던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 한일 간의 비전을 제시한 것, 이게 바로 일본인들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무기,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보수 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햇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선미, 후보, 먼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철저히 하고 협의를 하고 북한과 해결해 나가야.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 대화와 협력을 앞세웠던 고 김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융복합형, 창의형 인재 양성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 입시에서도 변화가 큰데요. 특히 전남은 일반계 고등학생 대다수가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들어찼습니다. 2015 교육과정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융복합형 인재 양성. 일선 학교에서는 문제 해결 등 과제 중심의 학생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또 발표할 거 아니에요. 또 발표하고 또 다른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학생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성장 과정을 그때 또 적을 수 있어요. 대학 입시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업 역량, 그러한 학생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 학점 제도도 예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겐 부담입니다. 수업 과목을 학생이 직접 선택해야 하고 전공 적합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 교육으로선 달갑지 않은 변화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쉽지 않고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 개발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만큼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진로 선생님들의 진로 설계 능력, 그리고 각 교과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교과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는 또 연수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실 수업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남 관광산업을 이끌 전담기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0억 원을 출연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며 올 연말을 목표로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확정한 뒤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채 별도로 비용을 내가며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곽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휴가. 하지만 경비원들이나 요양보호사 등 상당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휴가 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휴가자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며 사실상 휴가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시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휴가 자체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가 어떤 대체 근로자를 대신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만 해서 휴가를 안 보내주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막대한 지장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권리 행사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바로 불안한 고용 형태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 경비원들의 경우 한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3명꼴로 간접 고용이고 계약 기간도 1년이 62%, 3개월이나 6개월 등 단기 계약도 31%나 됐습니다. 항상 계획은 세워놨어도 놀러 갔어도 항상 한 마음 한 구석에서 생각은 현장에. 요양보호사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일하는 시간에 따라 일당을 받는 1년 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해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휴가 권리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직장이 대상자나 센터나 선생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럼 저희 못 나가요.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체의 지휘를 받는 택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쉴 권리를 돈을 주고 사거나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 그 배경에는 고용 불안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제주의 숲 면적이 100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래되고 큰 노거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요. 이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 수령을 자랑하는 팽나무가 마치 누워있는 듯한 기묘한 자태를 뽐냅니다. 중산간 마을에 자리한 이 팽나무는 오래되고 큰 나무를 뜻하는 제주의 대표적 노거수로 꼽힙니다. 이 나무를 보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질 정도로 지역 명물이 됐습니다. 이 나무가 천년을 버텨왔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계속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무와 같이 수백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도내의 노거수는 160여 그루. 이 같은 노거수가 제주 중산간 숲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가 100년 전 옛 지도를 분석한 결과 당시 도내 노거수의 40%가 현재 중산간 숲 중심부에 있었는데 이 노거수들이 씨앗을 공급해주는 등 어미나무 역할을 해줘 숲 면적이 늘었다는 겁니다. 해발 800m 이상 한라산 지역 주변에만 좁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서 현재의 제주 숲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특히 일제감점기 수탈과 난방 연료를 위한 끊임없는 벌채의 압력에도 주민들이 노거수를 소중히 보호해 온 게 힘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돌로 해가지고 쌓고 그 밑에서 여름에는 휴식처로 많이 이용했고 이 나무를 지키려고 이 골목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의 노거수와 산림과의 연관성을 밝힐 정밀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전남 지역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추석맞이 특별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도장터는 오는 9월 11일까지 한우와 전복, 굴비, 한과 등 390여 개 제품을 최대 47%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00원에서 90,000원대까지 다양한 종류의 추석 선물 세트도 출시했습니다. 77,000톤 규모의 대형 크루즈 선박이 여수항에 들어왔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대만 기륭항을 출발해 승객 2,000여 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 선프린세스호가 여수항 크루즈 터미널에 오늘 오전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